선관위의 김용빈 사무총장은 말씀하기를 선거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은 이 보안 시스템이 침해를 당해서 해킹을 당해서 결과가 조작되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 자체가 불능이 됩니다. 막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올 것이고요. 선거 관리를 잘못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증인이 지적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일부 인정하는 입장으로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 또 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죠?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사전 투표 여부를 저장하는 영역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표시 가능했죠. 네, 그것도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안 점검 결과 발표 당시에 국정원이 실제로 보여준 화면처럼 동수홍 이런 가상의 유권자가 2008년 8월 31일 가사 신정 4동에 사전 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명부에 홍길동이라는 가짜 인물을 추가한 후에 이름과 주민번호만 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사전 투표장의 본인 확인기에 가도 그때 다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죠? 네,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없이 본인과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와 이것만 가지고 아마 정상으로 확인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점검을 하니까 대장에 없는 자산, 예를 들어 대장에 없는 서버, 대장에 없는 네트워크 장비, 대장에 없는 정보보호 시스템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되었죠. 제가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예. 저희가 그 사실조회 회신이 온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22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용역업체 직원이 관리하는 사전투표 용지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용역업체의 조력하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이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다량 인쇄하는 것이 가능했죠. 바로 동일한 투표용지도 출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예,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인쇄에 테스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숨겼죠. 네, 좀 제공을 꺼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이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위 테스트 프로그램을 넘겨받았죠. 제가 그것은 자세한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만 협력체로부터 도움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대체로 그렇겠죠. 네. 예. 선관위는 그 청인과 사인이 있어도 테스트 프로그램을 못 구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위험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청인과 사인 이런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그런 자체가 취약하다,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입수하고 또 만약에 뭐 해커가 필요해서 그런 프린터를 어떤 전용 드라이브라 하지만 그 업체에 어떤 그것을 해서 입수를 하고 이러면 뭐 가능은 하겠죠. 선관위는 2022년 자체 점검 결과 100점 만점으로 자신들을 적정성을 검증했는데 그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를 하니까 총점이 31.5점이 나왔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행 여부 점검을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한 110여 개가 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하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장 점검한 기관의 평균 점수 81.9점보다 현저히 낮고 최하점인 44.6점에도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의 개표 결과가 집결되어 발표되는 자료망과
패스워드 등의 관리가 부실해서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이 점검 결과 변경이 가능했죠. 개표 시스템에 대한 침투가 가능해서 뭐 특정인이 아니라 뭐 전체적인 증거 결과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당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취약점을 방치할 경우 해커에 의해 변경된 개표 결과가 그대로 방송되어서 선거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국가의 위상과 대외 그 신인도가 크게 추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비공개로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어야 될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 노출된 사실이 있었죠. 백신 탐지 사이트에 있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예, 투표지 분류기에 USB 등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설치할 수 있고 실제 기표 결과와 달리 분류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죠.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구동 시에 불법 개발된 DLL 파일이 검증 프로그램으로 탐지되지 않았죠. 네, 그때 실험한 결과에 USB로 넣었을 때 그 탐지가 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인데요. 유권자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는 선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죠. 네, 선거 확인하기 위해서 연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커는 사전투표소 내부에 설치된 투표 용지 발급기 장비처럼 비인가 장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선거 시스템 침투가 가능했죠.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건물 같은 개표소나 상가 건물을 임차한 임시사무소는 구조상 보안에 취약하지요. 아무래도 좀 취약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선거 시스템에 마비나 파괴가 됐을 때 그때 우리 선거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실제 점검을 하다 보면 시간이 뭐 6시 이후에도 막 이게 마무리되려고 그러면 좀 더 필요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뭐 6시 되면 점검을 그만하고 나가라고 해서 저희들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수술하다가 집도하는 과정에 시간 됐다고 나가라 하면 어떡하지? 이런 농담도 하고 했었는데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다. 그 점검 보고서에 굉장히 강력하고 주요했던 내용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을 주무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데이터 변경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유권자의 정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거죠? 점검사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 역시 해킹이 가능했다. 전국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자료망과 패스워드 관리가 부실해서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다.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다. 그렇죠? 그렇게 특정 후보의 득표수만큼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죠? 너무나 중요한 데이터 변경이 가능했다고 점검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자체가 부정선거 점검하러 들어간 게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만약 부정선거를 확인하려고 했으면은 서버 자체를 그 목적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감정을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안 점검을 했기 때문에 해커가 순전히 외부 인터넷망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망으로 침투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주무르는 것이 가능했느냐 가장 초점을 두고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다 확인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당연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부정선거가 있네 없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부정선거 의도를 가지고 혹은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주 강력하고 유력하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식적인 보고서로 나온 거죠. 점검상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네. 사전투표소에서 온갖 선거망으로의 침투가 가능하고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다는 그런 문제가 확인됐던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네, 그렇죠? 사전 투표소에서 네. 비인가 장비가 이렇게 접속이 되었고 뭐 이런 문제점은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가 취약하고 사전투표소가 취약하고 개표가 취약하다면 총체적으로 선거가 보안이 취약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부분에 다 취약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영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영상을 내렸다 이런 얘기시죠? 네. 왜 내렸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형상기억종이라고 선관위가 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고서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지 회사에서 두 군데서 저희에게 이 용지 공급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복원력이 우수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처음에 우리가 했다는 거죠? 형상기억종이라고 얘기했고 아니, 제가 여쭤보기는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네.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 네, 그런 그 문구가 있는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죠. 예, 영상이 그게 올렸죠. 그걸. 그 불필요한 오해, 즉 복원력이 뭐 강하다 이런 정도의 문구였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형상기억종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분란을 초래하게 돼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된 것은 빳빳한 투표지,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지적하니까 형상기억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또는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국선의 선거 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빳빳한 투표지, 다시 접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투표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고 감정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종이가 회복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에만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게 돼 있습니까? 사전 그 부분의 지침이 사실은 이 가림막 이게 개표대를 기존에 있는 건물의 CCTV가 그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혹시 이제 첫째로 그거 왜 녹화 안 되게 합니까? 둘째로 제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일 투표에서는 가리질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가립니다. 이건 제가 명확한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게 둘 다 가린다. 이건 거짓말입니다.